당신의 손자가 왜 예전처럼 당신의 무릎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마다 창문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보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감히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인의 채취,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특정 향기, 그리고 비록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냄새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개인적 자신감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나이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도시를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귀하 또는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노인들에게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68세의 카르멘, 카우먼은 6세 된 손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말을 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엄마는 그게 할머니의 냄새라고 하더군요. 그 간단한 말 때문에 카르멘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좋은 위생 습관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손녀가 왜 더 이상 무릎에 앉지 않고 포옹을 요청했을 때 코에 살짝 주름을 주기까지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멘에게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취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 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의 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만 60세가 지나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땀이 덜 나면 냄새도 덜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땀은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세척제입니다. 땀을 덜 흘리면 이러한 물질이 피부에 남아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증식하고 특유의 냄새를 생성합니다. 둘째, 피부에서 생성되는 기름진 물질인 미끼는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젊은 사람의 피지는 노인의 피지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는 노레날, 난내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주로 노인들의 냄새를 담당합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노에날은 50세 이후에 크게 증가하여 70세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산화지방산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으며 독특한 향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강 환경이 변화된다. 60세 이후에는 타액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타액은 입안의 박테리아를 청소하고 산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타액이 적다는 것은 입이 더 건조해지고 박테리아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구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매일 샤워를 하고 향수와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간단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자연스러운 원인이며 귀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88세 남성인 프란시스코를 만났는데 그는 제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비싼 향수를 사용하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제 방에 있기를 싫어해요. 항상 창문을 활짝 열어두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프란시스코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롱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향 위에 새로운 향을 더해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치 더러운 욕실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줄 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면 향수나 탈취제를 바르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목욕을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취한 유일한 것은 노인의 냄새와 향수를 섞어 더욱 견딜 수 없는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 창문이 더 자주 열리게 되고 노인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자신의 향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성하는 냄새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각 피로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한 향수와 콜롱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셔츠에 얼룩이 있는데 세탁하는 대신 페인트로 덮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룩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페인트도 처리해야 합니다. 채취를 가리려고 할 때 향수가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는 또 다른 층을 추가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향수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건조한 피부는 노년기의 특징적인 향기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알코올과 함께 향수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땀 감소, 피지 변화, 타액 감소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공격하면 값비싼 제품이나 임시 솔루션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몇 주 안에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란시스코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해결책은 아로마를 겹겹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프란시스코가 이 팁을 따르고 아들 및 손주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채취는 물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기본적인 습관을 알아봅시다. 물은 내 채취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수분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물은 신체의 주요 세척제로서 소변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이는 노년기 특유의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가리타, 72세, 씨는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는 게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 익숙해지더니 지금은 그리워진다. 안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손녀도 향이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목표는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 습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소비량을 하루 중 특정 시간으로 나누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오후 3시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일정을 설정하면 습관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커피나 차는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커피는 몸의 수분을 더욱 탈수시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 더 추가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독소 제거를 촉진하기 때문에 특히 유익합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할 때 물은 찬물보다 더 쉽게 흡수되고 소화 시스템에 덜 가혹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액 생산. 앞서 언급했듯이 타액 감소는 노인들의 구취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냄새의 3가지 주요 요인 중 2가지, 즉 피부의 독소가 축적되고 구강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레몬 조각이나 민트 잎을 넣어 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구강 세균을 먹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의 탈수는 매우 흔하며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배고픔과 혼동하고 물을 마시는 대신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라는 이 간단한 권장 사항을 따르면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면 몇 주 안에 체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화가 잘 되고 관절통이 줄어들며 에너지가 늘어나는 등의 다른 이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햇빛 속에서 가벼운 산책,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운동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분 동안 햇빛 아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피부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고 가벼운 걷기는 땀을 통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주 적당한 방법입니다. 강렬한 태양을 피하고 햇빛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남성인 페데리코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었다. 의사가 하루에 10분씩 걸어보라고 했다. 이제는 천천히, 약간의 숨이 차더라도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벼운 걷기는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 노출은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또한 신체에서 세포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림프계를 활성화합니다. 심장을 펌프로 사용하는 순환계와 달리 림프계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독소 제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햇볕 아래 산책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웰빙과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단한 산책은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성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햇빛 아래 벤치에 2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은한 햇빛에 몸을 노출시키고 가능하다면 조금씩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이동하세요. 이는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태양의 혜택에 노출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위인 얼굴과 손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분을 더 많이 공급하고 유해한 화학 물질을 덜 함유한 성숙한 피부용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 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5분씩 시작해서 권장 시간인 20분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 늘려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취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면 및 전반적인 웰빙도 어떻게 향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 겨울은 춥고 매일 샤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목욕은 필수입니다. 피부에 쌓인 먼지, 땀, 박테리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팁,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7에서 40°C 셀시어스 사이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 37°C의 욕조에 20분 동안 몸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리고 깊은 먼지가 배출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 3가지 특정 부위를 잘 문지르세요. 그 냄새의 90%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위에서 나옵니다. 먼저, 피부가 접힙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및 팔꿈치. 이 주름은 땀을 가두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특히 목 뒤와 귀 뒤를 표면적으로 청소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여성 수사나, 수제너는 정말 신기하다. 나는 늘 샤워를 했지만 겨드랑이와 가슴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문지른 적이 없었다. 냄새가 많이 줄었고 이제는 손녀가 나를 안아준다고 말했다. 샤워하는 동안 접힌 부분을 잘 문지르기만 하면 냄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수건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문지르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 털이 있는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머리카락은 땀과 피지를 가둬두는데 특히 방치하기 쉬운 두피는 더욱 그렇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잘 마사지해 주세요. 토마스, 62. 씨는 의사가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마사지하라고 해서 마사지를 했는데 머리 냄새가 많이 줄었다며 지금은 손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경우 가슴이나 복부의 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거품을 낸 후 잘 헹군 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세 번째 구역,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이 부위에는 땀샘이 많아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옷에 스며들어요. 후안, 68. 씨는 발 냄새가 너무 심했다. 발가락 사이를 비비고 잘 말린 뒤 양말을 신었다. 냄새가 사라졌고 며느리가 방에 있어도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을 잘 씻고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은 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말을 신으세요. 면 양말을 착용하고 매일 갈아 신으며 신발을 번갈아 가며 말리십시오. 뒷면은 손이 닿기 힘들기 때문에 손잡이가 긴 솔이나 수건을 사용하세요. 등의 땀은 셔츠 사이로 스며들어 악취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잘 비벼주세요.
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할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세탁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것은 자주 묻는 질문이며 대답은 예입니다. 다이어트는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여성 베아트리즈, 비얼리즈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마늘을 먹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냄새입니다. 마늘이나 향신료는 단기적으로는 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노년기 특유의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항산화제는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화 과정은 악취의 주요 원인이며 항산화제는 이를 퇴치합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는 내부 노화를 줄이고 냄새를 줄입니다. 빨간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는 의사가 하루에 사과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으라고 했어요. 2달 뒤 제 손녀는 제게 더 이상 마법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늘은 처음 숨을 쉴 때에도 불구하고 채취를 줄여줍니다. 일단 소화되면 마늘의 성분인 알리신이 박테리아와 산화제와 싸웁니다. 매일 1~2개의 정향을 섭취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둘째,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수박, 배, 토마토는 소변을 통해 자연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낸시, 68세 여성.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1개를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기 힘들다면 매일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 특유의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루 3번 양치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혀도 긁어내야 합니다. 혀에는 구취의 주요 원인인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칫솔만으로는 부족하다. 약국에서 혀 긁는 도구를 구입하세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호흡이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73세 여성 린다 씨는 처음에는 혀를 긁는 게 구역질이 났지만 익숙해졌다. 이제는 건너뛸 수 없고 숨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무설탕껌은 타액 생성을 증가시켜 악취를 줄여줍니다.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충치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 식후 10분 정도 씹어 드세요. 넷째, 커피와 술을 줄이세요. 커피, 차, 알코올 음료는 탈수되어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어 독특한 냄새를 내며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1~2잔으로 줄이고 물이나 보리차를 추가해보세요. 술의 경우 섭취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으십시오. 다섯째,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채취를 증가시킵니다. 붙어있는 노폐물은 피부를 통해 나오는 혈액으로 독소를 재흡수합니다. 현미, 통곡물, 과일 및 채소, 기타 고섬유질 식품은 이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침 식사로 현미나 오트밀을 먹으면 장이 활발해집니다. 마가리타, 77, 씨는 평생 변비를 앓았다며
아침에 현미밥과 국을 먹기 시작하자 문제가 사라졌고 신기하게도 체취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비싸고 쓸모없는 솔루션에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구강 관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탁월하여 활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복과 개인용품도 노년의 냄새에 영향을 미친다. 샤워를 해서 깨끗이 씻을 수는 있지만 셔츠나 침구에서 냄새가 나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옷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하세요. 땀과 피지는 옷에 스며들어 박테리아를 번식시키고 특히 더운 여름에 악취를 유발합니다. 더 자주 바꾸십시오. 72세 남성 로베르토 씨는 예전에는 세탁비를 아끼면서 3에서 4일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다. 의사가 매일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면은 땀을 흡수하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합성 속옷은 땀을 가두어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옷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십시오. 태양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옷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착용하세요. 둘째, 침구를 자주 세탁하세요. 매일 밤 8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그동안 땀, 피지, 피부 각질이 베개와 시트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트를 매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갯잎은 머리에서 기름과 부스러기가 모이기 때문에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75세 여성 린다 씨는 시트를 매달 빨았는데 의사가 매주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방에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베개와 담요는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진드기가 축적되므로 1에서 2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을 잘 관리하세요. 발 냄새가 발에 스며들어 전체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주세요. 가급적이면 면으로 된 양말을 갈아주세요. 신발 한 켤레에만 국한하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으면 잘 건조됩니다. 내부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 냄새를 흡수해줍니다. 파블로 69 씨는 항상 같은 신발을 신었다. 의사가 여러 켤레를 받고 신어야 하고 매일 양말을 갈아 신으라고 했다며 발 냄새가 줄었고 내 방에서 손녀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십시오. 실내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쌓이게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10분씩 창문을 열어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욕실과 주방에서는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욕실의 베이킹 소다는 냄새를 잘 흡수합니다. 페데리코, 71 씨는 추위가 싫고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다며 의사가 하루에 2번만 하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춥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공기가 너무 달라 며느리가 들어올 때 더 이상 창문을 활짝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노년의 냄새는 불순물을 가두는 땀의 감소, 노뇌나를 생성하는 산화된 피지,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치매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열악한 식습관, 열악한 위생, 물 부족, 이복과 침구에 방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해결책은 하루에 따뜻한 물 6컵 이상 마시고 햇볕 아래서 20분 걷기, 3가지 핵심 부위, 주름진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은 부위를 잘 문지르는 것, 과일과 채소, 마늘과 같은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 양치질과 긁기로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옷과 침구를 자주 세탁하기, 속옷은 매일, 시트를 매주 세탁하고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 방에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관리에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됩니다. 노년의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닌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놓치거나 혼자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가리타, 62세, 씨는 6개월 동안 의사의 조언을 따랐다. 이제 손녀는 내 무릎에 앉아 TV를 보고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준다. 이 기쁨을 나에게 돌려준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즉시 창문을 열지 않고도 손주들이 떠나거나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손주들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삶의 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냄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사용하면 특유의 냄새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 3가지 주요 부위의 적절한 클렌징,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 양호한 구강위생, 옷과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각 측면은 불쾌한 냄새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냄새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즐기는 것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환자 중 다수는 이러한 팁을 따른 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느낌도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나가는 매일 하루가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내일은 햇볕 아래에서 짧은 산책을 하고 다음 샤워 시에는 주요 부위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변화는 습관이 되고 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편함 없이 당신의 존재가 환영받고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보를 귀하가 알고 있는 다른 노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간단한 조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웰빙을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취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변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상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나요?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건강과 웰빙이 가득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